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ML 에이전스 1.0 살펴보기 라는 주제로 유나이트 2020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한양대학교의 민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유니티 ML 에이전스 1.0에 대한 내용과 또 유니티에서 새로 공개된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툴kit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제가 유니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발표에서 유니티 ML 에이전스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2018년 8월 이제 유니티 머신러닝 데이부터 작년에 유나이트 2019, 또 유니티 인더스트리 서밋 2019, 또 유니티 마스터즈 데이, 유니티 데브윅스까지 올해 6월까지 이렇게 ML 에이전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발표를 했고, 이제 또 이번에 유나이트 2020에서 또 ML 에이전스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제 이전 내용들이랑 안 겹치게 좀 새로운 소식들, 또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최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래도 ML 에이전스가 무엇인지, ML 에이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제 발표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니티 ML 에이전스가 뭔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유니티 ML 에이전스 1.0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좀 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니티 ML 에이전스 이용한 개발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최근에 개발 사례들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리얼한 환경에서 혹은 또 프랙티컬한 이제 실제적인 환경에 ML 에이전스를 적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유니티를 이용한 라벨드 데이터 생성하는 인공지능 관련 툴킷이 새로 출시가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ML 에이전스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랑 연관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티 ML 에이전스 관련 자료, 뭐 강화학습 혹은 유니티 ML 에이전스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ML 에이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니티 ML 에이전스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유니티를 이용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이용한 학습을 지원을 합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학습을 지원한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ML 에이전스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강화학습이라는 저 분야의 연구를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 내에 학습 기반 인공지능 NPC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 같은 내가 대결을 해야 되는 적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룰 베이스를 가지고 게임을 학습시키기가, 그러니까 괜찮은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강화학습, 이런 최신의 기법을 이용해서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한 어떤 인공지능 NPC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게임 스테이지 생성도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실력에 맞게 게임 스테이지를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적을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 생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라벨드 데이터 생성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유니티 ML 에이전스는 강화학습을 위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강화학습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강화학습이란 보상을 통해 학습을 수행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에이전트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어떤 대상을 말 그대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행동을 결정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팔을 이렇게 뻗을지 말지 같은 행동을 결정해 주는 기법입니다. 이제 이 강화학습의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환경에 보상을 설정을 해줍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마이너스 1점을 줄 거고,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잘했으니까 플러스 1점을 줄 거야. 같은 거를 이제 쭉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 에이전트가 환경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상, 안 좋은 페널티는 피하고 좋은 보상은 최대한 받는 쪽으로 행동을 선택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봐도 강화학습을 어디에 쓰기 좋을까요? 사실 게임에 쓰기 굉장히 좋겠죠. 게임이라는 거는 보상을 설정하기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적을 처치하거나 뭐 동전을 먹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 뭐 내가 적한테 피해를 받거나 죽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데는 이제 페널티를 주고, 그리고 게임 내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다치든지 뭐 죽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수행을 해가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게임들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왼쪽 위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딥강화학습, 이제 딥러닝과 결합된 강화학습이 처음 나오면서 제일 먼저 풀었던 문제가 이제 저런 블록 깨기 같은 간단한 게임부터 적용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타라는 게임인데요. 이제 흔히 저희 이제 롤, 한국에서 이제 롤이 인기죠. 이제 롤처럼 이제 5대5로 이제 캐릭터들이 서로 맞붙으면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에서도 프로 게이머들을 상대로 인공지능이 승리를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알파고 제로입니다. 이제 이세돌님을 이겼던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세돌님을 이겼던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이기는 알고리즘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알파스타라는 것도 나왔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2 기반으로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이 그랜드마스터 가장 높은 레벨까지 이제 랭크를 올려서 이제 네이처의 논문을 기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로는 에이전트 57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와서 아타리 게임 57개를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 가지고 이제 각각 학습을 해서 그 57개의 모든 게임을 다 사람보다 잘하게 학습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화학습은 지금까지는 사실 주로 게임 기반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강화학습이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드론이나 로봇, 뭐 이런 하드웨어의 제어, 혹은 뭐 에너지 관리라든지 뭐 챗봇에다가 적용해 보려는 시도도 있고, 자율주행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도 있고요. 또 주식 같은 이런 금융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임에도 적용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강화학습과 시뮬레이션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강화학습의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에이전트, 어떤 환경 내의 대상이 다양한 경험을 수행을 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야 되니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안 좋은 경험도 있겠죠. 그런 안 좋은 경험, 흔히 실패가 발생했을 때 큰일이 나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런 실패가 발생하면 안 되는 환경에는 강화학습에 대한 적용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 위에 두 개의 사례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실제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뮬레이션보다 당연히 학습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로봇이 움직이는 한계 속도가 있을 것이고, 로봇을 이제 한 대를 가지고 이렇게 낑낑 움직이는 것보다 시뮬레이션 상에서 파닥파닥파닥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다양한 경험도 얻을 수 있고 더 빠르게 학습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가 발생하면 안 되는 환경, 예를 들자면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게 있겠죠. 자율주행차를 강화학습을 학습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좋지 않은 경험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야 내가 이거는 안 좋구나 라는 걸 알면은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피해나 위험이 유발이 될 수 있죠. 이제 이런 환경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경우 이렇게 하드웨어를 가지고 직접 적용을 하는 것보다, 실제 환경에서 적용을 하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주로 구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시뮬레이터,
도구를 개발할 때 이제 쉽게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유니티죠. 그래서 유니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예시해둔 것들도 사실 거의 게임 위주긴 하지만 어떤 다양한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안에 물리 엔진 같은 것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픽도 이게 실제인지 게임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유니티 같은 툴을 이용하는 경우에 훨씬 더 실제적이고 리얼하고 더 물리적인 구현도 잘 되어 있는 시뮬레이터에 대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유니티로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강화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도구가 바로 유니티 ML 에이전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니티 ML 에이전스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에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은 그런 시뮬레이터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뮬레이터 환경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에이전트는 그 환경 안에서 저희가 제어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환경 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 로봇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행동을 취하면은 환경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이 변한 상태, 스테이트와 그리고 이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보상을 가지고 제가 강화학습은 학습을 한다 그랬죠. 보상에 대한 정보를 다시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면은 에이전트는 그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수행을 하고 또 현재 스테이트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액션을 취하고 또 다시 상태와 보상 정보를 받고 또 액션을 취하고 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면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때 에이전트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딥러닝 기법을 가지고 많이 구현을 합니다. 환경의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을 해야겠죠. 이 둘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에이전트, 딥러닝 알고리즘의 경우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주로 구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썬에 저런 딥러닝 관련 함수들을 지원을 해주는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나 뭐 케라스, 파이토치 이제 이런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주로 파이썬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경우 시뮬레이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니티를 이용을 해서 주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유니티는 주로 C샵을 이용을 하죠. 즉 저희의 에이전트와 환경은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코드와 환경은 서로 액션, 스테이트, 리워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걸 주고받을 수 있게 통신을 지원을 해주고 관련 알고리즘을 지원을 해주고 더 편하게 파이썬과 유니티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강화학습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유니티 ML 에이전스입니다. 그럼 유니티 ML 에이전스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유니티를 이용해서 먼저 환경을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드론을 가지고 뭐 강화학습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혹은 자율주행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일단 드론이나 자율주행 환경을 먼저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제작된 환경에 이 유니티 ML 에이전스를 받아서 몇 가지 이제 적용을 하고 관련 설정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을 이용을 해서 그 환경과 서로 통신을 하면서 에이전트를 학습을 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직접 여러분이 강화학습 코드를 구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쪽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강화학습 자체를 어떤 연구를 하고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알맞는 방식이고요. 또 그러면은 내가 강화학습에 대한 코드를 구현할 줄 모른다거나 강화학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학습을 할 수가 없나요? 는 아닙니다. 유니티 ML 에이전스에서 지원을 하는 강화학습 코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강화학습에 대한 깊은 이해나 지식이 없더라도 환경 내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들에 대해서는 ML 에이전스에서 지원하는 코드를 사용했을 때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학습이 완료된 경우에는 에이전트 모델, 그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다 학습이 완료된 딥러닝 모델이 .nn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유니티에다가 임베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임베딩된 환경을 빌드를 하면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적용이 된 환경을 여러분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유니티 ML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유니티 ML 에이전트의 장점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픈소스다. 네, 오픈소스입니다. 일단은 GitHub에 모든 코드들이 다 올라가 있고 그 코드들을 보고 저희가 중간에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해도 되고 뭔가 입맛에 맞게 고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나 머신러닝 전문 지식이 불필요하다. 정확하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제공하는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깊은 지식까지는 불필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파라미터에 대한 수정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시려면은 그래도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똑똑한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코딩으로 어떤 간편한 설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사실 ML 에이전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강화학습 코드와 유니티로 만든 환경 사이에 서로 통신이나 뭐 싱크를 맞추는데 등등등등 관련을 해서 굉장히 코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몇 가지 설정만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다양한 시작 환경 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ML 에이전트 내에서 어떤 환경들을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대결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인공지능 에이전트 다수의 에이전트들이 뭐 서로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다양한 환경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크로스 플랫폼 추론 지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니티 ML 에이전트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은 그 학습된 모델이 나오고 그 모델을 유니티 프로젝트 안에 다시 임베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환경에 맞게 여러분이 빌드를 하셔도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 에이전트, 똑똑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빌드가 돼서 임베딩이 돼서 이제 환경에다가 적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한 에이전트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이 여기 내에서 설정을 함에 따라서 뭐 지금 딱 ML 에이전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분이 다양한 환경을 제작하고 다양한 종류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ML 에이전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예제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ML 에이전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유니티 자체에 대한 사용은 잘 하시지만 어떤 인공지능이나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유니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인공지능이나 강화학습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둘 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유니티를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니티에서 이렇게 다수의 예제 환경들을 지원을 합니다. 뭐 여기에는 연속적인 액션 환경, 뭐 불연속적인 액션 환경부터 커리큘럼 러닝, 멀티 에이전트, 뭐 워커나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ML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을 직접 제작을 하고 여기에 제가 직접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킨 구현 결과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ML 에이전트 1.0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L 에이전트는 처음에 2017년 9월 19일 0.1 버전,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그로부터 사실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 2년 반가량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베타 버전이 다 끝나고 유니티 버전 1.0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베타 버전 중에 책을 썼던 관계로 책을 쓰는 과정에서 버전이 업돼서 책을 쓸 때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1.0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는 이게 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이제 5월, 6월, 7월 이제 한 달 마다 새로운 릴리즈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출시가 됐고 지금 2020년 11월 4일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1.0 릴리즈 9까지 현재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1.0 출시 이후에는 세부적인 기능들만 수정이 되거나 혹은 추가적인 알고리즘들을 제공하는 어떤 릴리즈들이 많이 공개가 돼서 처음 공개됐을 때랑 이제 큰 변화는 없었던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부터 이제 제공을 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단 사이드 채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유니티 ML 에이전스를 통해서 학습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보들을 이제 유니티로 만든 환경과 파이썬 코드가 서로 통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학습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데이터도 교환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저 유니티로 만들어진 환경이 이제 커뮤니케이터를 통해서 파이썬 API와 서로 통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학습에 관련된 정보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보들만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학습에 연관이 없지만 내가 보고 싶은 어떤 그래프를 띄워서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뭐 그런 정보를 보고 싶을 수 있죠. 환경의 정보 혹은 플라팅 그래프를 띄우기 위한 정보 같은 거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는 꼼수로 이제 데이터를 그런 정보들까지 같이 쌓아서 파이썬에 보낸 다음에 이제 분리해서 일부는 학습에 쓰고 일부는 그래프 그리는데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학습이랑 연관이 없는 그런 정보들을 파이썬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래 오른쪽에 이제 그런 그림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짐래퍼라는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강화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길 만한 소식인데요. 이제 강화학습을 주로 연구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픈AI의 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통 에이전트 학습을 많이 합니다. 저 아래 GitHub 주소가 있고요. 오픈AI 짐은 무엇이냐? 자, 강화학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저희가 논문을 보고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 것인데 환경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임 환경이라든지 뭐 물리적인 어떤 환경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 유니티 ML 에이전스가 없었을 때 이제 간단한 그런 게임 환경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어떤 물리적인 로우8 이런 거까지 구현을 해서 제공을 한 오픈AI 짐이라는 게 있어서 강화학습 연구자들이 이 짐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강화학습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짐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어떤 텍스트를 이용한 간단한 게임부터 아타리 2600의 다양한 게임들 혹은 어떤 고전적인 제어 문제 뭐 무조코라고 어떤 물리적인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다리 관절들 몇 가지를 이제 구현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점프를 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모델 혹은 뭐 로보틱스 로봇8 그리고 레트로라고 이제 좀 고전 게임 뭐 이제 소닉이나 이런 좀 고전 게임들 그리고 둠 뭐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환경들을 오픈AI 짐이라는 요 툴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강화학습 연구자들의 경우 이 오픈AI 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겠죠. 근데 ML 에이전스 1.0부터 이제 짐 유니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ML 에이전스를 제작한 환경을 짐의 설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기능이고 요거를 해서 요걸 적용을 하면은 짐을 사용할 때랑 완전히 동일하게 유니티 ML 에이전스로 제작한 환경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ML 에이전스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랑 이제 통신을 할 때 이제 서로 통신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짐이랑은 약간 설정이 달라서 맨날 짐만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ML 에이전스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헷갈리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짐 래퍼를 사용을 하시면은 ML 에이전스를 제작한 환경도 짐을 사용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뻐했던 소식 중에 하나 이제 파이토치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또 인공지능 쪽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반가워 하실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이토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딥러닝 라이브러리고 어떤 딥러닝의 구현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함수들 더 편하게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다양한 함수들을 지원을 합니다. 원래 텐서플로우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였지만 구현이 파이토치가 구현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결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에 각종 학회나 어떤 산업에서도 파이토치의 사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왼쪽 아래의 그래프의 경우는 어떤 메이저 학회들, 이제 학회들에서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가 얼마나 사용이 되느냐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이고요. 실선이 이제 파이토치의 사용량, 점선이 텐서플로우의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실선들이 이제 많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구글 서치 트렌드에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비교를 했을 때 파이토치가 계속 꾸준히 처음에 이제 텐서플로우가 팍 증가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파이토치가 점점 꾸준히 증가를 해서 텐서플로우를 거의 따라잡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MLAgents의 경우 원래는 텐서플로우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강화학습을 짜시는 경우에는 사실 파이토치를 이용을 했지만 MLAgents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고 텐서플로우로 실행을 했었는데요. MLAgents 1.0 릴리즈 7부터는 파이토치에 대한 지원을 실험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릴리즈 8이나 9부터 파이토치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MLAgents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강화학습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이나 이해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게 알고리즘을 지원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는 PPO라고 불리는 이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알고리즘과 SAC라고 불리는 Soft Actor Critic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고요. Curiosity for Sparse Layered Environment 이거는 이제 호기심이라는 걸 기반으로 어떤 탐색을 해가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거기는 Curiosity Driven Explor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고요. Imitation Learning에서는 Behavioral Cloning 그리고 Gale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지원을 해서 총 5가지 알고리즘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릴리즈 8부터 지원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기심 기반 탐험 알고리즘인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에 비해서 더 발전된 알고리즘이고 그 기존의 알고리즘이 갖고 있던 노이지 TV라는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호기심 기반 탐험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 내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수행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은 그럼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랜덤하게 원래 행동을 추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냥 네 아무렇게나 움직여봐 라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행동을 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랜덤한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갔던 데를 또 가고 갔던 데를 또 갈 수도 있죠. 혹은 내가 잘 아는 데를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는 많이 가봐서 이쪽으로 가면은 뭐 어떻게 문제를 풀지 이런 것도 잘 아는데 사실 내가 낯설고 더 모르는 데를 많이 가봐야지 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걸 기반으로 다음 상태를 알기 어려운 곳으로 에이전트를 유도하는 것이 호기심 기반 탐험이라는 기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너 지금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예측해봐 라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나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는데 왼쪽으로 가면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래? 하면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상태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동하도록 에이전트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이고 보상을 받기 어려운 스파스 리워드 환경이라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스파스 리워드 환경이 무엇이냐? 지금 재생하는 이런 영상의 환경인데요. 자, 여기서 저 파란색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저 버튼을 누르면 저 피라미드 중에 하나가 금색이 되면서 위에 네모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 피라미드를 무너뜨리고 저 네모를 먹으면 점수를 1점을 얻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랜덤하게만 내가 임의로만 움직여가지고 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동을 해서 피라미드를 부시고 그 위에 있는 네모를 먹는다?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일어날 리가 거의 만무하죠. 이제 이렇게 한번 보상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학습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호기심 기반 탐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은 무슨 문제가 있냐? 저 오른쪽에 나오는 영상처럼 랜덤한 화면이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어떤 TV 저 앞에 가면은 내가 다음 상태를 예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앞에서만 계속 가서 저 TV만을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호기심을 기반으로 탐험을 수행을 하지만 노이즈 TV 문제를 해결을 한 알고리즘이 R&D,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고 강화학습이 항상 풀지 못한 숙제였던 아타리의 몬테주마스 리벤지라는 알고리즘을 해결을 한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보면 몬테주마스 리벤지에 이제 사람의 평균 점수보다도 더 R&D의 평균 점수가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몬테주마스 리벤지가 왜 풀기가 어렵냐? 바둑도 풀었는데 왜 이걸 못 푸냐?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보상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저 오른쪽으로 점프를 해서 줄을 건너서 사다리를 다시 내려가서 해골을 뛰어넘고 사다리를 올라가서 열쇠를 먹고, 이런 행동 자체가 내가 랜덤하게만 움직여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R&D를 학습시킨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내려가서, 여기서 근데 영악한 게 다시 올라가기가 귀찮으니까 죽은 다음에 그냥 바로 왼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열쇠를 먹고 그냥 죽고,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열쇠도 먹고, 이렇게 저런 장애물도 다 피해서 열쇠도 먹고, 저런 보석도 다 모으고, 네, 그리고 이렇게 레이저 게이트도 막 통과를 하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횃불 이런 것도 잘 먹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R&D라는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고요. 요건 이제 관련된 파라미터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구글 콜앱 튜토리얼이라는 것을 또 제공을 합니다. 구글 콜앱을 이용한 ML 에이전스 인브, 이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이썬으로 여러분이 직접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 대한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릴리즈 4부터 제공을 합니다. 그럼 구글 콜앱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 구글 리서치에서 개발한 환경이고요.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코드를 돌릴 수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특히 GPU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이제 콜앱의 경우 클라우드 상에서 CPU뿐만 아니고 GPU 혹은 구글에서 개발한 어떤 딥러닝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TPU라는 하드웨어도 이제 무료로 사용이, 물론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강화학습 관련 코드를 돌리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돌릴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유니티 인바이러먼트 사용법, 직접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구현하시는 어떤 방법, 직접 파이썬 상에서 구현을 해서 유니티 환경이랑 서로 필요한 정보를 통신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도 있고요. 유니티 인바이러먼트를 이용을 해서 큐러닝 학습을 하는 튜토리얼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드 채널에 대한 사용법도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직접 한번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내가 만든 환경이랑 통신을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글 콜앱 튜토리얼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ML 에이전스 1.0이 향후에 진행하기로 한 방향,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버전에 출시가 됐죠. 이제 유니티 2020.2 버전부터는 패키지로 내장이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는 GitHub에 이제 유니티 ML 에이전스 관련 소스들이 올라가 있어서, 물론 지금도 그걸 받아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내장이 되어서 ML 에이전스를 GitHub에서 받을 필요 없이 유니티 설치 후 바로 패키지 받고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니티 ML 에이전스 클라우드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연말에 출시 예정이었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살펴봤을 때도 아직은 신청을 받고, 사용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강화학습,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하드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GPU나 이런 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여러분이 소정의 이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저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 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츠,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놀로지 스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래밍 없이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저 오른쪽에 나온 영상처럼 엄청 대규모의 환경,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도 이제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게,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게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도구인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환경인 경우도 일반 노트북으로 수월하게 실행을 할 수 있고, 요 유니티 ML 에이전스 for DATS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저렇게 판 위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나 다수의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 환경을 통해 이렇게 다수의 에이전트를 수월하게 한 번에 학습을 할 수 있다 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피직스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이제 피직스라는 물리 모델을 이용을 해서 로봇 시뮬레이션의 퀄리티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유니티 2019.3에 적용이 됐고요. 유니티 2020.1에 이제 엔비디아 피직스 4.1을 이용을 해서 더 이제 복잡한 관절 구조를 가진 로봇 팔에다가 적용을 해서 어떤 이런 관절의 움직임 같은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을 시켰고, 저 데모 GitHub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2020.1 베타부터 하고 유니티 MLAgency 릴리즈 1.0부터 이제 이런 적용을 해서 MLAgency 내부의 어떤 로보틱스나 컨티뉴어스 컨트롤 환경을 더 많이 포함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팔을 관절을 조종을 해서 지금 저 아래 있는 물체에 손을 갖다 대는 저런 문제를 푸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유니티 MLAgency 개발 사례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이런 환경들을 구현을 많이 한 거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프랙티컬한 환경들을 많이 구현을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환경은 유니티에서 공식적으로 구현을 해서 제공을 했던 환경이고 이건 귀여운 환경이라 추가를 했습니다. 저렇게 나뭇가지를 던지면은 저 멍멍이에 이제 다리 관절 같은 거를 이제 강화학습이 제어를 해서 저 나뭇가지까지 이동을 해서 나뭇가지를 물고 다시 돌아오는 거를 강화학습을 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사실 움직임이 약간 막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뭇가지까지 잘 이동을 해서 귀엽게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팬케이크 봇이랑 패스터 버터라는 건데 이거는 뭐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이 엄청 잘 된 건 아닌데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어서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고 유니티 MLAgency 챌린지 1등 수상작이고 저 로봇이 팬케이크를 이렇게 휙 하고 던져서 저 그릇에다가 탁 던지면은 지금 저기에서 버터를 가지고 오는 로봇이 이제 저 위에 있는 주전자 등등의 장애물을 피해서 저 팬케이크까지 버터를 가져오는 그런 환경입니다. 요건 당구 환경인데요. 요건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이고 리얼한 환경이죠. 이제 이현호님이라는 분이 구현을 하셨고, 이제 이 환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강화학습에서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가 어떤 턴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강화학습에서는 계속 뭔가 행동을 결정을 하거든요. 행동 결정을 하는데 당구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공이 치면은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 멈춰야지 그 다음 행동을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어떤 턴제 게임을 구현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현 환경이고 사실 저한테도 이렇게 턴제 게임들을 어떻게 구현을 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 이 환경을 제작하신 이제 이현호님께 한번 연락을 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학습시키기가 막 엄청 어려운 고난이도의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픽적으로 리얼하고 굉장히 잘 구현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 인공위성이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잘 이제 얘가 안정돼서 이제 칙칙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잘 이제 0도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근데 보면 학습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도는 게 느려지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조금만 넘겨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인공위성이 이제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그 다음의 경우는 앵그리 AI 배틀 로봇이라는 저희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그 사족 보행 로봇 모델이 있습니다. 그 로봇에다가 이제 총싸움 게임을 적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MLAgency를 가지고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이게 그 로봇 모델이고요. 사실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족 이렇게 다리 4개를 가지고 마치 강아지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로봇인데 이것도 조금만 넘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총을 달아서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가지고 학습을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런 좀 리얼한 환경에다가 이렇게 게임까지 적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결과까지 냈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한번 예시로 소개를 드렸고요. 이거는 정말 실제 환경에 사실 적용한 예시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가지고 저 게임 내에서 관련 데이터를 받습니다. 저 판의 기울기라든지 공의 위치 등등의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공을 저 판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직접 제어를 해서 저 공을 이제 게임 내의 공을 떨어뜨리지 않게 구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 저 유튜브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이걸 개발하신 분이 이제 직접 이제 구현기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유니티 에메리전스 공식 페이지 블로그에서 공개가 된 건데요. 이제 Source of Madness라는 게임에서 적들을 만들 때 어떤 다양한 몬스터들, 어떤 특이한 물리 시스템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도 되게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그런 몬스터들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기 문어같이 생긴 적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게임 내부에서 적들을 생성을 하거나 혹은 제가 아까도 제일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스테이지, 게임 스테이지 자체를 생성을 할 때도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실력에 맞는 어떤 스테이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유니티를 이용한 라벨드 데이터 생성. 요거는 에메레이전스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인공지능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초반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도 어떤 에메레이전스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유니티를 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영상 내에 어디가 사람이고 어떤 네모가 사람이고 어떤 네모가 개고 어떤 네모가 기차고 이런 거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 같은 경우 데이터 생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 정답에 다 네모를 쳐줘야 됩니다. 요 네모는 사람이고 요 네모는 차고 요 네모는 개고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쳐주고 거기에다가 일일이 이게 다 뭔지 라벨도 달아줘야 되는데요. 굉장히 데이터의 생성이 어렵죠. 실제 환경에서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유니티에서 퍼셉션 툴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어떤 인공적인 저런 데이터를 생성을 하자.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자. 라는 툴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거는 저런 저희가 장바구니에다가 뭔가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담았을 때 어떤 것들을 얼마나 담았는지 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바로 이미지 기반으로 보고 저렇게 네모네모를 쳐서 파악을 하는 건데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진짜 장바구니에 어떤 담긴 예시들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유니티를 가지고 생성을 한 저런 가상의 어떤 식료품들입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유니티 상이니까 저희가 네모를 사람이 쳐주고 이게 뭐다 라는 거를 굳이 일일이 라벨을 달아줄 필요가 없이 이미 유니티 상에서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생성의 예시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저런 식료품, 뭐 시리얼들도 있고요, 뭐 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3D 모델들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바구니에다가 담을 때 요 각각의 물체가 뭐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싶은데 요거 이제 크기를 재고 요거를 이제 스캔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스캔을 진행을 하고 요 스캔을 진행을 한 거를 이제 유니티 상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서 이제 평면도로 만든 다음에 이제 요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박스에다가 이제 덮어 씌우고 요 덮어 씌운 요 모델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면 또 뭐가 좋냐? 빛 이런 것도 저희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가려짐의 정도 예를 들면은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의해서 얼마만큼 가려진다. 이런 것도 저희가 조건을 조절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인공 데이터를 추가해서 학습하는 경우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MAP라는 게 이제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제 데이터만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지금 0.73 혹은 0.48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보였지만 이제 합성 데이터를 잔뜩 추가해서 합성 데이터 40만 개와 이제 실제 데이터 760개를 사용을 했을 때 0.7까지 MAP가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합성 데이터만 40만 개를 사용을 했을 때도 사실 성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못하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거를 성능이 향상이 대폭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ynth-dash라고 GitHub의 요 툴 그리고 데이터, 알고리즘,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까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GitHub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티 에메레이전스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좀 참고를 하기에 좋겠다 싶은 내용 자료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티 에메리전스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을 지원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사용하기가 더 좋은데요. 일단은 리인포스먼트 러닝 코리아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강화학습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게시물이 올라오는 커뮤니티고, 이제 제가 지금 운영진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니까 강화학습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RL코리아에서 How to Study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어떤 글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RL코리아에서 강화학습 관련 공부 방법이나 자료들을 안내를 한 게시물이고, 저 GitHub 주소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으로는 우리는 왜 강화학습을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했는가, 강화학습 관련 노하우나 강화학습 관련 자료, 서적, 강의, 원서, 세미나, 블로그, 유튜브 등등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또 모두를 위한 딥러닝이라는 인프런 강의가 있습니다. 홍콩 과기대의 김성훈 교수님의 강화학습 관련 강좌고, 무료 강좌하면서 강화학습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강좌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입문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팡요랩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강화학습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 및 설명, 어떤 최신 트렌드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요.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또 코드 설명까지 해주시는 굉장히 유용한 채널이니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LAgency 관련 자료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일단 MLAgency 관련 자료는 MLAgency 공식 GitHub가 있습니다. MLAgency 관련 소스 코드도 제공을 하고 최신 정보도 제공을 하고 세부 기능이나 다양한 사용법들을 당연히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지만 일단은 영어만 제공을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MLAgency 1.0에 대한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유니티 Learn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니티의 어떤 학습, 거기에 들어가셔서 허밍버드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유니티 MLAgency 1.0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을 하고, 저 벌새 에이전트를 제어를 해서 꽃으로 이동을 하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을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레트로님의 유니티 머신러닝 MLAgency 퀵 스타트가 있습니다. 유니티 MLAgency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통해서 환경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고, 유니티 MLAgency를 첫 시작하거나 사용법을 익히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강화학습 코드를 구현하시기보다는 어떤 강화학습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도 MLAgency를 사용할 때 처음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용하시기 좋으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거는 이제 제가 저자로 참여했던 책이죠. 텐서플로우와 유니티 MLAgency를 배우는 강화학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초부터 딥 강화학습, 유니티를 이용한 환경 제작, 유니티 MLAgency 사용법, MLAgency에서 제공한 다양한 기능들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책 한 권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이때 당시의 경우 유니티 MLAgency 0.8.1 버전을 사용해서 조금 오래된 버전을 이용을 했지만 그래도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다양한 환경들을 구현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서 저도 아직까지도 0.8.1 버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내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을 해서 뭔가를 적용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책을 썼던 팀이 인프런에서 유니티 MLAgency 1.0 출시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 설명이나 코드, 유니티를 이용한 환경 제작, MLAgency의 다양한 사용법, 특히 유니티 MLAgency 1.0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아마 내년 초쯤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앞으로 출시를 할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Q&A 세션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